안녕하세요. 6500rpm입니다. 스포츠카는 역시 후륜구동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운전자가 원할 땐 언제든지 악셀 페달을 밟아 오버스티어, 즉 요잉을 만들어 차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후륜구동 스포츠카의 핵심이죠. 그럼에도 전륜구동 스포츠카 혹은 스포츠 모델들은 나름대로 꾸준히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푸조 206, 미니쿠퍼, 혼다 시빅, 르노 메간, 폭스바겐 골프 등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전륜 스포츠 트림을 보유한 차종들입니다. 여기에 현대 N이 뛰어들며 전륜 스포츠가 더욱 불타올랐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륜차 잘 타는 법과 스포츠카로서 전륜차의 장점, 그리고 전륜차의 한계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너링 관점에서 전륜차를 빠르게 타는 법은 현대 N 영상과 WRC 영상에 대부분 설명되어 있어서 해당 영상들을 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륜차는 악셀을 밟으면 예외 없이 언더스티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WRC 랠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궁뎅이를 날리면서 탈출 각 잡고 언더스티어로 탈출하는 운전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 생긴 것만 봐도 죄다 작고 짧은 해치백들인 거 보면 아시겠죠. 전륜차가 랠리카와 다른 점이라면 뒷바퀴가 자유롭게 구르니 탈출 가속 시에 랠리카보다 그나마 언더스티어가 약간 덜하다는 점과 앞바퀴만 가속을 하므로 절대적으로 구동 접지력이 부족하고 앞그립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륜 랠리카는 사이드 당기면서 마구 미끄러져 다녀도 되지만 전륜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륜 그립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전륜차는 곧 언더스티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스포츠카로 잘 만들어진 전륜차는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전륜차로 빠르게 코너를 타려면 오히려 후륜차 탈 때보다 더 오버스티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후륜차 드리프트 기술 중 관성 드리프트가 고급 기술로 취급되는데요. 전륜차는 코너마다 하중 이동과 관성으로 뒤를 돌려야 하거든요. 게다가 뒤가 짧고 가볍다 보니 궁뎅이가 유독 빠르게 도는데 이 감각에 익숙하지 않으면 제법 무섭습니다. 오래전 태백 서킷에서 클릭 전 택시타임 때 후륜에 공기압을 70psi나 넣고 차가 막 옆으로 다니던 와중에 스피나지 않으려면 악셀을 계속 밟아야 한다던 한 선수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알고 보면 전륜 스포츠카가 진정한 하드코어였던 것이죠. 그럼 전륜 스포츠카는 무슨 장점이 있길래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구조적인 간단함에서 오는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최대 장점이고요. 운전 관점에서는 섬세한 악셀링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오버스티어가 발생해도 풀악셀을 계속 밟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륜차는 코너에서 빨리 가라는 욕심에 악셀링이 과하면 뒤 그립을 잃으며 가속을 못해 망하는 데 반해 전륜차는 코너 진입만 잘 해놓으면 악셀 욕심을 좀 부려도 크게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게다가 후륜차는 경기 중에 옆차가 톡 건드려 미끄러지면 자세가 돌아올 때까지 악셀을 제대로 밟을 수 없지만 전륜차는 악셀을 밟아야 자세가 돌아오므로 옆에서 박아도 풀악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든 기록이든 악셀을 조금이라도 더 밟는 사람이 결국 빠르잖아요. 그래서 잘 세팅된 전륜차라면 출력 대비 극강의 기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륜 스포츠카가 별로 모자랄 게 없어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한계가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요잉을 일정하게 조절하거나 유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에 열이 오르면서 앞뒤 그립 밸런스가 실시간으로 변하는데요. 후륜차는 그래도 악셀링으로 미끌림을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요잉을 적당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륜차는 그게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뒤가 흘러주도록 밸런스를 맞춰 놓아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전륜이 빠르게 열이 오르고 앞 그립이 먼저 떨어지면 언더 성향으로 차가 변합니다. 앞서 설명한 전륜차 주행법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쿨링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륜 스포츠카는 크기 제한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휠베이스가 길면 좋지 않습니다. 회전, 즉 요잉 방향으로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민첩한 궁뎅이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관성 모멘트, 즉 회전 관성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륜에 콤파스 찍고 후륜을 돌리려면 휠베이스 몇 센티미터 증가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아반떼N의 엄청난 자체 길이와 2720mm의 휠베이스는 전륜 스포츠카에 어울리지 않는 스펙인데요. 실용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으려 한 현대차 의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나타는 N라인만 있고 N이 없는데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니고 소나타는 관성으로 요잉을 일으키기에 휠베이스가 너무 깁니다.
참고로 후륜차는 출력으로 요잉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휠베이스가 더 길어도 스포츠가 가능한데요. 휠베이스 2982mm의 M5는 600마력이 넘는 고출력으로 그나마 스포츠가 가능하지만 휠베이스 3215mm짜리 7시리즈는 M이 없는 걸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륜 스포츠카의 맹점은 오르막 힐클라임입니다. 무게가 뒤로 쏠리면서 궁뎅이 움직임이 답답해지고 앞 그립이 부족해져서 제가속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오르막 헤어핀에서는 노답 노잼이죠. 내리막과 평지에서는 신나게 달리다가 급한 오르막이 나오면 쉬어가는 걸로. 여기까지 전륜 스포츠카의 장점과 단점을 풀어봤는데요. 전륜 구동은 본래 동력 전달 효율과 실용성을 위해 탄생한 구동 방식입니다. 태생부터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다고 스포츠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 이내에서 말이죠. 그 결과가 지금의 전륜구동 스포츠 모델들이고요. 후륜 G70에서 N으로 갈아탄 제 지인의 평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합니다.